윤석열이 어제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37.2, 이재명이 21, 또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윤석열 34, 이재명 2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또 다른 조사, 양자 대결을 다룬 조사에서 리얼미터 YTN에서요 51.1대 이재명 32.3으로 앞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우위가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2위, 그리고 이낙연이 11%로 3위, 홍준표가 5.9로 4위, 안철수가 5%로 5위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3%, 2%예요. 자, 결국 윤석열의 1위 구도가 윤석열의 이상한 문가리를 향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대중들 다수는 윤석열이 문에게 맞선 부분만을 기억을 하지, 윤이 그 이후에 이상하고 의심스럽게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아직 깊숙하게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것은 김종인이란 자가 윤석열에 대해서 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제대로 없는 정당은 대선판에 힘을 쓰지 못할 거니까 윤이 독자 세력화하면 흡수 통합으로 국민의힘을 먹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윤을 중심으로 야권 결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 스스로 정치 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그 자체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3지대와는 다르게 과거에 제3지대 고건 반기문 다 실패했지 않냐. 그래서 내년 대선에는 제3지대가 아니라 기존의 여야 정당들을 마크롱처럼 없애버리는 행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스스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 당선이 되고, 이후에 여야 두 정치 세력이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자기 정당이 득세를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라를 위해서 또 도울지 그때 가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윤석열을 도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의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현행 대통령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엄청난 폐단이 있어서 내각제로 가야 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가 독자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고 자기가 도울 수 있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전까지 몸을 담고 있던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아주 폐말을 하고 고마운 줄 모르는 자고 마치 배신감을 느끼는 듯 이야기를 하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포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보수적 색채로 가게 되면요, 그 보수가 옳든 틀리든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결국은 윤석열이 이 상당히 강력한 보수 후보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김종인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이 국민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입당을 해야 된다가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선택이 여론조사 결과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데 따르면, 이거 어제 한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42.2%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출마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된다 말하고 있고, 23.7%는 독자 세력화 해야 된다. 34.2%는 모르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김종인은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의 숙제는 돈, 자금, 결국 돈 문제라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대선을 치르려면 최소 4,500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이 부분에 돈이 있겠느냐.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이 입당 안 하면 대선 자금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 김종인은 지속적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흙탕물 속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에 대한 색채가 옅어지고 거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 강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 세력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김종인이 말하고 있고 흡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하면 자기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운을 뗍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윤석열을 앞으로 개헌하는데 불쏘시개나 군불용으로 쓰겠다라는 의도라 이렇게 보입니다. 여야 개헌 세력이 윤석열을 어느 한 진영을 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여야의 지지율을 다 갉아먹고, 그래야 여야가 다 현행 대통령제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여당에서는 이재명이한테 넘겨주기 싫다. 야당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나와봤자 당선되지도 않는다. 이러니까 결국은 개헌하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윤석열이 없는 국면을 한번 우리가 가상해 봅시다. 이재명의 지지도는요, 한 30%가 넘어갈 거고 아마 국민의힘에도 10몇 프로가 나오는 후보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야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야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지금 지리멸렬하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들어가지 마라. 흙탕물이다. 백조가 오리된다. 이러면서 선거 4.7 보궐선거 이기자 말자 나와가지고 곧바로 중간에서 내가 도와주면 너 된다.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오리 되고 싶냐? 흙탕물에 놀고 싶냐? 거기 가면 망해. 너는 제3세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빙자한 책이 나오는데 윤석열은 빙자한 것이다. 자기의 중앙고등학교 친구 무슨 이 구 언론인이 만드는 책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책을 내냐. 서울대 동기들이 낸 책도 그것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윤이 그걸 갖다가 자기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어색해요. 책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그 책 내지 마라. 내면 내가 이 출판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막거나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책이 나오도록 한 뒤에 내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윤석열을 표방하는 정당은 시도 지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석열, 윤사모가 만들었다는 정당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윤석열 자체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반기문이나 고건 수준도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행정가로서 가졌거나 외교관으로서 가졌던 융통성조차도 좀 더 부족한, 그들의 단점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나의 존재가 문가리한테 결코 방해가 안 되니까 나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청년들을 보자면 윤석열 또한 자기가 대선에 가는 입장이 지금 여기 함정 저기 함정 여기 함정, 그런데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 시간을 죽인 다음에 몇 달 남았을 때 확 뛰려고 지금 시동을 걸지 않고 일부러 저런 식으로 처신을 하고 조선하고 JTBC 특히 홍석현에게 얹힌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 JTBC와 조선이 지금 이 두 군데가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개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개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밀고 있는 듯하고, 또 김종인이 윤석열을 밀고 있는 듯한 것은 윤석열의 존재가 있어야 여야의 유력 주자들 지지율이 쪼그라들고, 그래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여야당이 개헌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윤석열은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개헌판을 끌고 가는 불쏘시개 군불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윤석열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걸 안 밝히겠죠? 왜? 밝히는 순간에 조선중앙이 자기에서 떠나가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것은 조선중앙한테 얹혀가는 그런 운명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장난칩니까? 이재명도요, 문을 걸지 않으려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내는 겁니다. 자기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자기가 유력 대선 후보인데 그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해먹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